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딱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어때요? 여기 5일선 보이시죠? 5일선. 자, 5일선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5일선 지지받고 21선에서 딱 막혀있는 채로 이 사이에서, 그죠? 이 분홍색 선과 이 빨간색 선, 요 사이에 음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50대 50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50의 자리,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뚫어내면서 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구설수가 돌면서 뭐 불공정 협약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그죠? 내용을 까놓고 보면은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전이라는 거예요. 원전. 자, 결국에는 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발전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고비용 에너지. 결국에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 전력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비용이 올라가면은 전력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고비용 에너지가 아닙니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요?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원전도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 원전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 전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 지금 전 세계의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게 지금 글로벌의 분위기예요. 그죠?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주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80% 이상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가게 되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력을 가장 우수하게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알고 계시나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원전을 키웠고, 그죠? 중국은 원전 수출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국가 주요 산업으로 끌고 가면서 뭐예요? 이미 원전 시장을 먹어나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지금 미국의 어떤 견제를 통해서 이런 유럽 시장이나 또 북미 시장 이쪽은 공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외의 시장을 싹 다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부터 해서 아프리카, 뭐 동남아, 뭐 유럽에서도 친중 유럽이 있습니다. 그죠? 친중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이 먹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중국으로 인해서 이 빤텀핑 물량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많이 막혔었어요. 그나마 지금 열린 게 원전, 방산, 조선이에요. 근데 원전, 조선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기술력은 있으나 이 국가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 글로벌의 어떤 수출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전길과 조선에 대한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견제하지 않고 친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면은 우리한테는 이것조차도 그죠? 원전의 수출길, 조선의 수출길조차도 막혔을 거예요. 왜? 조선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중국이 1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기가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대신
미국은 이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뒤처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이랑 조선은 특히 미국은 그동안에 버리고 있었던 산업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기술을 포기하고 30년, 40년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원전 기술력, 조선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의 제조업을 위대하게,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 견제하고 중국의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미국과 협력만 잘한다면은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원전과 조선 쪽에서 수출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미국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데. 기술 있는 사람들이 갑이야.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서 해야지 미국이랑 자꾸 갑을 계약 맺듯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왜? 미국은 지금 당장 시공 능력이 없더라도 뭐가 있어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국제 어떤 그런 법상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시공하는 방식이 바로 웨스팅하우스, 그죠? WEC.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원천 기술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색깔을 일단 버리고, 그죠?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고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 바라봤을 땐 어때요?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제2의 마스가다. 이게 뭐예요? 원전입니다. 원전. 자, 결국에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 와서 원전 지어달라. 그죠? 자, 트럼프가 이거 서명했을 때 뭐예요? 이거 서명 어떤 서명이에요? 원전 300개. 그죠?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을 300기 증설하겠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서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00기면 얼마예요? 이거 규모가 3천조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미국이 원전 시공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전에 원전을 만들다가 200개월 동안 삽질하다가 원전 실패했습니다. 200개월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56개월 만에 다 완공시켰어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대형 원전을 완공시켰다고요. 2년 좀 더 걸리는 시간 만에. 그만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물량 공세, 그리고 중국의 인프라 공세, 이런 것들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격도 더 싸게 해줄 수 있고 중국은 왜? 얘네들이 다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들, 기자재 중국에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은 원전 계약할 때도 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는데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랑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노예 계약이다, 50년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랑 굳이 우리가 50년 동안 1조씩 갖다 바치면서 할 필요가 있냐. 결국에 이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 기술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거는 잘못된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해보고 조금만 다가간다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웨스팅하우스가 없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렵다. 이거는 냉정하게 팩트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술력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전혀 노.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술력만 본다면 중국, 프랑스, 우리나라랑 놓고 봤을 때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죠? 중국과 프랑스가 원전 쪽에서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이죠. 근데 인프라가 얘네가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유럽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랑 한다? 아니에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미국이 같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영업을 하고 제안을 하고 또 트럼프가 나서주고 또 지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세 때문에.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친중 하면은 바로 그냥 관세 가지고 압박 주니까 뭐예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 물품들, 중국 원전들, 중국 조선, 유럽에서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원전이 한국이 한수원이랑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분쟁 중이네. 어떤 분쟁? 기술 가지고 원천 기술 산업 분쟁 중에 있네. 산업적으로 분쟁이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어떤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입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원전을 채택해 주겠습니까?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원전의 사실 중심이고 미국 시장에서 원전을 300기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이걸 못 짓는다고요. 혼자서. 그러면 누가 가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서 지어요?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한국전력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서 원전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한국이 와서 원전 지어달라. 자기들이 다 지을 수 있으면은 자기들이 지었겠죠. 그죠? 뭐하러 한국한테 돈 주고 원전 지어달라 해요?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프랑스랑 중국 껴서 사업하기에는 그렇고, 그죠? 프랑스랑 중국은 굳이 미국이 원하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왕 할 거면은 우리나라랑 하자. 이겁니다. 이왕 할 거면은. 물론 이 계약 과정에서 미국이 좀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미국 사업이니까 이거는 대신 우리나라가 미국 사업을 많이 따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얻은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어차피 우리가 좀 협상해서 약간 좀 딜레이를 걸면서 어차피 미국은 원전 기술력이 없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우리한테 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콧대를 높게 들고 시간을 벌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무역과 산업과 이 국가 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미국한테 콧대 높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미국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관세로 압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뭐 국방비, 그죠? 지금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둔비로 압박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그 주둔군을, 그죠? 주한미군을 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한미군 빼면은 국가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주한미군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예요. 위에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바로 위에 우리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계속 그냥 몇십 년 동안 괴롭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괴롭힘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국방이 많이 강화가 돼 있고, 그죠? 함부로 못 건드리고, 밑에 쪽에 동맹국인 일본이 그래도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동맹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땅 육지에 누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땅덩어리 영토에다가 공격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을 공격한 뜻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불공정 협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불공정한 협약은 아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결국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미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서 대규모의 원전을 수출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죠? 원전의 시대는 열렸고 체코 원전을
뭐예요? 수주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주해냈어요. 과거에는 바라카 원전. 그죠? 이게 첫 번째. 근데 바라카 원전보다 이번 체코 원전이 더 많은 이득을 남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불공정한 협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웨스팅하우스랑 협약을 맺고 나서도 뭐예요? 얘네한테 1조를 주고 나서도 바라카 원전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았다고요. 한수원 쪽에. 이건 팩트예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1조 원을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이 1조 원에 해당하는 물품과 기자재와 용역비를 제공받았어요. 용역들을. 우리나라도 그냥 돈을 상납한 게 아니라고요. 1조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받았다고요. 원전의 개발이 필요한,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았다고요. 1조 원어치를. 아시겠죠? 그리고 원전 규모가 수주했을 때 20조가 넘는데 여기서 2,400억 원 주는 거 이거 불공정 계약이에요? 이거 뭐예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이에요. 얘네가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기술료 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에 육박하는 뭐 9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품비라고요. 물품비. 원전 건설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사는 비용이에요. 물론 무조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이걸 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수출길이 열리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원전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얘네랑 협력해서 동맹 맺고 그래 너네가 그러면은 기자재 우리한테 넘겨줘 너네한테 우리가 매출 잡아줄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벌어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더 벌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됐을 때는 시공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타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에 여기 몇 명이 있어요? 2,4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해 계시는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분석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죠? 매일같이 이런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2024년 11월 달부터 그죠? 이때는 원전주와 두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딱딱도사만 유일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글을 읽어보시면은 2024년 11월 22일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시면은 2024년 보이시죠? 그죠? 이때 제가 조선주랑 원전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주는 작년 7월달, 9월달 벌써 1년이 넘었죠. 7월달, 9월달 추천드리고 300% 넘게 급등 나왔고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말씀드리면서 250%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말씀드려요. 작년부터. 조선주, 원전주 조정 나올 때도 흐름이 살아있다. 11월 달에 조정 나올 때 흐름 살아있다고 말씀드렸고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마스가 프로젝트 1번 조선, 2번 원전이죠. 마스가 2가 원전, 마스가 1이 조선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11월 달부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 가족분들 혹시나 매수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월 24일 날 다시 한번 타점을 또 드렸습니다. 2월 24일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을 드렸죠.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사진 눌러보시면은 25,700원짜리에서 정확한 타점을 드렸죠. 자,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도 20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두 번의 매수 타점. 그죠? 1차, 2차. 2월 달에 다시 한번 드렸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의 어떤 박스권 조정 자리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딱딱도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기준에서 55,000원짜리 깨지 않을 거다. 그죠? 계속 이 조정을 받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55,000원짜리 깨지 않을 거다. 종가 기준에서. 안 깼죠? 그죠? 종가 기준에서는 한 번도 안 깼어요. 잠깐 장중에 깨고 올라갔지만 종가로는 다 버텨줬다.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타점을 잘만 잡아간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에서 물량을 잡을 수 있는 타점과 또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두 가지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2차 상승을 기원해주는 그리고 딱딱도사를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3389-3571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타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런 바닥자리에서 잡아드리고 이 1차 상승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릴 법도 한데 계속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왔고 이때도 제가 매수해라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주가가 10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결국에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었어요. 250%.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거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제 영상,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이 설명란을 보시면은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하고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죠? 이 밑에 우리 가족분들 보시는 영상 밑에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조만간에 또 6만 명 돌파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메뉴를 통해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혜택들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신청서를 만들어 놨고 이 신청서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텔레그램 입장. 자,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타점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2,400명 정도가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APR과 한국콜마 올해 상반기에 제가 추천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3월 10일 작년에는 조선주, 원전주를 드리면서 얘네들 몇백 %씩 올라갔고 그죠? 올해 상반기 때는 APR과 한국콜마 드리면서 3월 10일 날 추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APR 276%, 한국콜마 79% 상승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기지가 않죠?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한국콜마는 지금 매도 사인 나갔고 검색하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3월 10일 날 거 찾아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3월 10일 KBT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그죠? 이때 제가 분야별로 뭐 코스맥스, 미용 의료기기 분야 종목들을 설명드렸지만 실제 추천주는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두 종목을 드렸다는 거예요. 276%, 79% 각각 폭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매매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그죠? 강력하게 6개월이건 1년이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천할 때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결국에는 이런 폭등이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은 APR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드렸습니다. 오늘도 폭등 나왔죠. 이거 언제 추천드렸어요? 3월 12일. 그죠?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3월 달에는 뭐요? 이 박스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때 추천해도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죠. 그죠? 276% 급등 나와줬다. 고점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지금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이런 혜택들을 누려볼 수 있으니까 텔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뭐 나머지 필요하신 것들도 있으시면은 체크하시면 되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밑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함이나 닉네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신청 정보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거 적으셔도 돼요. 그죠? 제가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번호 이렇게 하이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010 땡땡땡땡 뭐 땡땡땡땡 이렇게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본 설문은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텔레그램방 초대 및 관리, 혜택 제공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제가 선택하신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만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입장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신청서에 작성된 성함과 닉네임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